자, 안녕하세요. 드디어 경찰 1차 시험 대비로 진도별 모의고사가 또 끝나고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이제 고민도 하시고 그다음에 학습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자, 우리 3월달 시험을 대비해서 전범위 모의고사를 지금 제가 아주 문제를 고민 많이 해갖고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판례, 그 다음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 조문, 이런 것들을 아주 정갈하게 정말 필수적인 그런 문제만을 아주 자, 이거 무조건 뽑아놓은 게 아니라요. 전년도, 전전년도 자, 경찰 승진이라든지 또는 경찰 내부에서 법정경찰이라고 했고 헌법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그런 경찰 문제, 그런 문제지문 그걸 참고해 갖고 냈기 때문에 수준 자체가 물론 아주 쉬운 문제를 기준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조금 수준이 중상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그닥 그렇게 막 단순히 딱 보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판례, 그다음에 조문 위주로 문제를 냈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출제 그런 어떤 예고, 그다음에 미리 발표한 그런 어떤 출제 진도나 출제 표에 근거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정말 잘 푸시고 잘 정리하셔서 이만큼은 내가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척도라는 거, 이걸 지침으로 삼아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지 않았어요. 이 8회 모두 다 문제가 하나하나 전년도, 전전년도 경찰 승진이라든지 경찰, 법정경찰 결국 그런 문제들을 기본으로 해갖고 그래도 이 정도 문제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문제로 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정리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이거 맞춰봐라, 이거 틀릴 것 같다 이렇게 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를 했다 또는 그 전년도 대비했다라고 해갖고 기출문제가 있으면 정말 좋은 기준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 영역에서 기출문제는 정말 뭐 일반 공채라든지 또는 경찰, 그다음에 승진 문제도 그렇지만 그 간부 문제에서도 드디어 이제 헌법이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간부나 그다음에 공채 문제에서는 그냥 기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 수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를 참고해갖고 정말 신중히 하게 됐으니까 정리 잘 하시고 또 이거 먼저 푸셔야 돼. 푸시고 그다음에 해설 강의를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이런 영상 강의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무턱대고 문제 낸 거 아닙니다. 정말 정갈 있게 잘 만들었으니까 정말 잘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문제 전체가 그렇게 다 20문제씩 따져 있지만 전체 헌법 전 과목, 전 범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딱 주어진 기본권까지만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풀 적에 보면 대부분 다 판례고 기본권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문제니까 꼭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끝까지 처음에 발을 들일 땐 좋은데 항상 처음처럼 끝까지 가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시길 바랄게요. 문제 정말 좋은 문제들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문제 1번 바로 들어갈게요. 뭐 이제 긴 말하지 않고 바로 문제 들어가서 우리 해설 강의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짧지만 또 길지도 않고 아주 정갈하게 아주 담백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 헌정사에 관한 설명지 옳지 않은 거. 여러분 헌정사는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한 문제로 안 나온다면 개별 기본권 조항에서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나갔는지 요 정도는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헌정사 문제는 꼭 준비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큰 흐름에다가 기본권 위주로 헌정사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시라는 지문이었어요. 문제였어요. 1번 1960년, 60년 딱 하면 두 번, 60년에 6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자, 그때 3차 개헌헌법, 4차 개헌헌법 있었어요. 3차 개헌이에요. 개정 헌법을 줄여서 개헌이에요. 그때 당시 3차 때 드디어 의원내각제를 실시했습니다. 의원내각제가 들어온 거는 헌법의 조문에 써 있는 건 1차 때 처음 유입됐지만 실시는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20하고 3차 때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양원제도를 받아들였고 의원내각제 할 거니까 국무총리도 다시 부활시켰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죠.
따라서 3차 개정 헌법의 특징. 그러면 의원내각제 꼭 생각하시고요.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선출 방법. 솔직히 우리 통치구조는 우리 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경찰인데 대통령이 누군지 대통령 어떻게 뽑는지는 알아야지. 대통령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라고 했을 적에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죠? 간직하고 간간직. 그러면 간직 간간직 7번인데 우리 6공화국이잖아. 그래서 재헌헌법부터 치잖아. 그러면 재헌헌법 1, 2, 3, 4, 5, 6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간직 간간직. 그래 간직 그러니까 간선이었구나 20화학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간선제 여기 맞지요? 2번 지문 볼게요. 1962년 5차 69년 6차 6차 때 드디어 3공화국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갔어요. 개정헌법 국회 구성 단원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는 단, 양, 단이야. 그 이후로 쭉 단원제고 단, 양, 단양 어디 지명 이름 같지 않아요? 단양 그 다음에 다시 단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3공화국 때도 단원제로 다시 돌아갔어요.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 심판제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헌법재판소 사무를 유일했어요. 3공화국 때 대법원이 관할을 했어. 헌법재판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따로 없었어. 이것도 어떻게 외운다? 여기 갑자기 많은 걸 선생님 너무 아니야 외울 거 외워주자. 우리 허니라는 거 아시죠? 허니. 잠깐 한번 많이는 아니지만 칠판을 쓰자면 영어 싫은데 그래도 허니 알잖아. 꿀. 이걸 미라고 한번 읽어. 그냥 조금 비슷하잖아. 그럼 허니. 이거 볼게. 허니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편할 거야. 허니언 대 허니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를 담당하던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쭉 써보면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 했을 적에 헌법재판소를 담당했던 사무 중에 대법원이야. 알겠지? 대법원이야. 3공화국 때 우리나라 헌법재판 사무를 유일하게 사법부가 담당했던 적이 딱 한 번이죠. 한 번. 요런 거는 정리해 두셔야지. 따라서 5차 개정헌법 국회를 구성하는 단원제로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원래 헌법재판소 본업이 법률의 위헌 결정이에요. 2번 맞고 3번 80년 8차 개정헌법 인간의 존엄성 조항. 우리 기본권 조항 들어왔을 적에 여기다 맞아 하자. 보통 5차 때 이때 기본권 많이 들어왔어. 요때 5차 때 기본권이 많이 유입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요때 뭐 들어왔어? 인간의 존엄가치 10조.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가치를 가지려면 인간답게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래요. 인간답게 살아야지. 34조. 그러면 생각해 볼게. 인간답게 살려면 돈 벌어야 돼 말아야 돼? 돈이 없으면 현대사회에서 정말 힘들지 않을까? 물론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맞잖아. 그래서 15조 직업의 자유. 거기다가 직업을 다양하게 가지려면 서울, 부산 찍고 대구 찍고 광주 찍고 제주도 찍고 왔다 갔다 해야지. 위아더 월드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나왔다? 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어디서? 주거의 자유에서 분리됐다. 또 외딴 곳에 가서 마음도 힘들고 정신도 힘든데 그때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뭐가 나왔다고? 19조에서 분리된 20조 종교의 자유가. 이게 전부 다 5차 때 들어온 기본권이야.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여러분들 보통 5차에서 요거
반드시 암기하셔야지. 알겠지? 기본적으로 5차 그러면 딱 인간의 존엄 가치부터 딱 벌써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무슨 포도 알송이 툭툭툭툭 떨어지듯이 같이 가야 돼.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인간의 존엄 가치 가지려면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직업이 돼요. 그렇게 돈을 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주 이전에 자유로워야겠지. 그러면서 외롭고 힘든 어떤 지친 삶을 그래 종교의 자유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5차 때 들어온 거야. 그래서 자, 5차 때, 자, 인간의 존엄성은 5차 때지 8차 때 아니야. 여러분, 8차 때, 5공화국 때도 기본권이 많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많이 헷갈리는 거지. 우리 5공화국도 조금 한번 살펴보고 가볼까요? 5공화국 때 들어온 거 뭐야? 아, 요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알맹이가 없는 기본권들이 많이 들어왔어. 알맹이가 없다는 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뜻이야. 어떤 거? 대표적인 게 행복추구권, 환경권, 그 다음에 사생활에 관한 자유. 왜 그분 껍데기냐고? 그때 당시 사전검열했거든. 사생활이 어딨어? 불편하지. 무죄추정권. 자, 왜 그러면 무죄추정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껍데기야? 우리나라가 접보 절차가 현행헌법 6공화국 때 처음 들었어. 접보 절차 없이 무죄추정 조금 뭐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뜻이야. 또 적정임금. 선생님, 적정임금 좋은 거 아니에요? 야, 적정임금 좋은데 얼마나 줄지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현행헌법에 와서 최저임금제가 들어왔으니까 솔직히 적정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5공화국 때, 8차 때 들어온 5공화국 때 들어온 이 기본권하고 5차 때 들어온 요 기본권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해서 문제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야. 이런 걸 외워줘야 돼. 헌정사에서. 통치구조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몰라도 기본권을 중심으로 외워달라고. 3번이 그래서 8차 때 인간의 존엄가치가 아니라 5차니까 틀린 지문.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관, 모든 법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한 건 4공화국 때 일이에요. 7차 때 이야기입니다. 3번은 이래저래 다 틀린. 자, 4번 87년 9차 개정헌법 절차적 권리를 대폭 강화. 적법찰 천치 그래 현행헌법. 거기다 여러분들 아주 진근하시죠.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자, 이거 이유 고지 제도. 체포 구속, 이유 고지 제도. 그다음에 피해자, 형사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이런 것들이 현행헌법. 자, 9차 87년 헌법에 많이 들어왔다. 자, 이렇게 해갖고 정답은 옳지 않은 건 3번이었네요. 문제 2번 국적법. 여러분 국적법 그러면 일단은 국적을 결정하는 게 바로 뭐다? 주소다? 아니. 국적을 결정하는 건 민족이다? 아니. 자,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을 결정하는 건 대한민국의 생성과 더불어 주어지는 거지 본인이 처음부터 선택하는 건 아니야. 주어진 다음에 변경하는 거.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단 하나 법, 국적법을 주로 쓰는데 이거 아주 출제가 유력해. 왜? 국적법에 최근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이죠. 헌법 반반 결정이 나왔단 말이야. 헌법 불합치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냥 바로 지워버려야 되는데 반반이야. 위헌적인 것도 있고 합헌적인 것도 있는데 선생님 한정위헌 한정합헌되는데 이거는 조문을 그대로 둘 수는 없어. 조문을 그대로 둔 채 해석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문을 지워야 돼. 바꿔야 돼. 근데 전부 다 바꿀 필요는 없을 때 반반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 최근에 18세 때 3개월 내 국적을 선택하세요라는 이중국적자를 대상으로 이거 국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병역 의무 때문에 남성을 전제로 하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 연이 없어. 그냥 단순히 부모님이 대한민국 한 분이. 그래서 그분 보고 군대 가라. 무조건 너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그렇게 해라. 이거 강제하는 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반반 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면 나머지도 좀 알아야 돼. 네. 자, 국적법. 국적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인데 선택권은 없어요. 그냥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줍니다. 1년 내. 두 번째, 만 20세가 된 후 복수 국적자가 된 자 그때부터 2년 내. 자, 혼인, 입양, 인지 등의 사유로 20세 이후에 그러면 2년 내 국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자, 그다음에
외국의 법률상 미성년에 해당하고 자, 요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인지, 귀화, 수반취득, 재취득, 국적 회복에 따른 재취득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인지라는 방법 대한민국 민법상이야. 대한민국 민법상 요걸로 살짝 그 나라 민법상 이거 그 나라 법률상 아니야.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인 경우에 한해서 블러드라인 알겠지? 우리 아빠 찾았다 이거야 이거 대한민국 주소에 있을 때 인지에 의한 신고만 하시면 돼. 요거 많이 나온다. 외국의 법률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에 해당하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경우 블러드라인을 찾는 걸 인지라고 하고 법정 가족관계를 입양이라고 합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오케이. 뒤에는 맞는데 앞에 기준이 틀렸네. 3번이 정답. 혼인, 입양 등 비자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혼인, 입양 이외의 자는 20세 전엔 22세까지, 20세 이후에는 2년 내. 여기는 혼인, 입양 등으로 비자진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6개월 내신. 이거는 혼인, 입양, 인지의 사유로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오해하게 말을 했죠. 혼인, 입양 이외의 사유로 20세 전에 22세까지, 20세 이후에는 2년 내인데 혼인, 입양, 인지 사유로는 6개월 내 신고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시켜버립니다. 정답은 3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문제 3번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의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법치국가 원리 하면 2가지 생각하셔야 돼. 모든 걸 다 법치국가를 막 엄청나게 넓게 생각하지 마. 원리, 질서, 제도 가장 포인트는 여러분이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까지야? 이거 정하는 게 중요한 거야.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이니까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요거까지만 생각하시고 자, 그다음에 법치주의는 그렇게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결정한 법률을 어떻게 집행하는 거야? 법대로 무조건 집행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법치주의 얘기하는 거야. 법치주의는 집행하는데 봐봐. 국민 모두가 다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게 법이야. 그러니까 일반 추상적 이런 말을 해야지. 그럴 때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일반 추상적 내용을 담아야지. 무단주차 4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전 국민이 누구나 다 무단주차 어디서나 이런 뜻이잖아. 그 내용이 누가 봐도 특정돼야 돼 말아야 돼. 그래. 그래서 법치주의 하면 첫 번째 내용에 관한, 두 번째 법은 안정성을 가져야 되고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되니까 과거로 소급하지 마세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특정한 신뢰를 깨버리면 안 되니까 주관적 신뢰를 깨버리면 안 된다 해서 그건 뭐다? 과거로. 그러면 시간적 한계에 관한 얘기를 해줘야지. 법치주의 2가지. 하나는 내용적 한계, 2번째 시간적 한계. 내용적 한계는 뭐야? 전 국민이 누구나 다 똑같이 객관적, 시간적 소급입법을 통해서 개별적, 주관적인 누군가의 신뢰를 깨면 안 된다. 2번째 시간적 한계는 주관적 신뢰. 머릿속에 그 2가지만 생각하면 돼, 법치주의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일반 추상적이면서 명확성을 갖춰야 되니까 뭐 위임도 할 거고 명확성 요건 판례도 암기 좀 하셔야지. 중요한 회의 같은 건 너무 포괄적이다 이렇게 갖고 암기 좀 하시고 가정을의 참뜻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적 그러면 소급 입법을 하지 말라. 주관적 신뢰를 깨지 마라. 그래서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신뢰원칙, 선신처임반비, 제3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유인된 신뢰 뭐야? 법 개정할 때 국법, 신법 이럴 때 시험제도 개정할 때 이럴 때 국법에 의해서 또는 구제도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유인된 신뢰는 유예규정, 예외규정, 경과규정 다 같은 말인데 그래도 둬야지.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일반적으로 국민의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 혼란스러워 보할 만한 신뢰이기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 이거 뭐야? 원래 진정소급입법은 금지인데 네 가지 외워야지. 진정소급입법을 왜 금지시켰어? 불안하니까 자꾸 옛날 얘기하고 뭐 얼마나 불안해. 두 사람 연인 관계인데 자꾸 옛날 얘기하면 짜증나고 힘들지. 그러니까 옛날 얘기 하지 맙시다. 이것도 법세계에 똑같단 말이야. 소급입법은 안정성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데 안정성에 반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뭐야? 예불경심. 이거 암기하셔야지.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또 불확실하다. 또 아예 피해가 없거나 경미하다. 마지막 심의, 중한, 공익상의 사유를 이런 말 정의를 그러면 소급입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거죠. 예불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 요청 우선하는 심의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소급입법 정당하는 경우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도 안정성에 반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다. 두 번째,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 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유인돼. 요담이 그냥 신뢰가 아니야. 정당한 신뢰도 비교교랑 하는데 국가로부터 유인된 신뢰 나오는 경우가 법률 개정, 제도 개정 이럴 때야. 어저께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하다가 갑자기 등록해갖고 장사를 하라는 거지. 이럴 때 바로 국가로부터 유인된 신뢰 이렇게 얘기하는 법률, 국법, 신법, PC방 아저씨, 국법, 신법 이럴 때 국가로부터 유인된 신뢰. 그런 유인된 신뢰라면 일반적인 정당한 신뢰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뭐라 한다? 더 많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유예기정, 예외기정 두라는 뜻이에요. 단지 법률에 부여한 기회를, 요런 말 조심해야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나 장차 이런 거는 반사적 이익이니까 보호 대상이 아니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 부담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보호 안 돼요. 적어도 법률상 이익일 때 보호된다. 이런 얘기지. 달라진다. 맞지? 세 번째,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 작용이 체계 정당성. 이거 경찰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 모든 영역엔 체계가 있다. 여러분도 체계 있지? 공부할 때도 체계가 있고 운동할 때도 체계가 있고 다 체계가 있어. 뭐 운동하기 전에 웜업 해갖고 몸을 조금 따뜻하게 해서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해줘야지. 체계가 있잖아. 근데 좀 급해. 아니면 조금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어서 어차피 운동하러 오기 전에 진짜 뭐 한 2km를 달려왔단 말이야. 그럼 따로 웜업을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체계 정당성에 무조건 반한다. 체계 정당성을 위반했다 해서 곧바로 위헌은 아니야. 합리적 이유가 있다 없다를 먼저 찾아봐야 돼.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 작용이 체계 정당성에 위반하면 곧바로 위헌이 아니라니까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니까. 3번이 틀렸네. 자, 부진정 소급입법은 과거로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 지금도 하고 있잖아. 법을 개정할 때도 법을 만들었을 때도 하고 있으니까 행위시법이야. 이건 소급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따라서 신뢰범칙 심사는 장래 입법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강화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진정 소급입법은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과거로부터 뭔가 쌓아온 누적된 정당한 신뢰가 있으면 비교 교량을 통해서 이 법을 적용해서 달성한 공익이 과거부터 누적된 특정 주관적 신뢰가 더 크고 공익이 적을 때는 적용을 조금 유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답은 3번이네요. 문제 4번 살펴볼게요. 자, 관습헌법 성립요건. 여러분 관습헌법 아직도 우리 경찰학에서 행정법 배우고 헌법에서 법 배우잖아. 근데 둘 다 관습이란 말 쓴단 말이야. 관습법, 관습헌법 다 인정해. 다만 관습은 글자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니까. 어저께까지만 문달토록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게 관습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온 국민이 오케이 인정. 그래야 관습이 법처럼 취급을 받는다 이런 뜻이지. 관습은 글자로 안 써 있는 거야. 헌법이라는 글자로 써 있으면 성문헌법. 헌법이라는 글자로 안 돼 있고 법률로 써 있으면 불문헌법. 알겠지? 이렇게. 따라서 관습은 오래된 관행이 왜 글자로 안 써 있으니까 보여야 된단 말이야. 오래된 관행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계속되고 반복되고 쭉 같아야 돼. 항상성. 온 국민이 인정해야 돼.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이게 관습헌법. 그러면 현재 글자로 돼 있지 않은 오래된 관행인데 지금 헌법에 조문에 없어야 돼. 알겠지? 그래야 왜?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감정을 다 문자로 다 표현할 수 있어?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
문자로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없듯이 문자로 모든 법적 사항을 규율하기엔 불가능하다. 헌법의 모든 내용을 문자로 써놓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자로 돼 있지 않을지라도 헌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인정될 수밖에 없더라. 그게 바로 관습헌법이야. 쉽게 얘기해서 관습헌법을 인정한다는 건 성문어, 글자로 돼 있는 내용은 없다는 거지. 그럴 때 글자로 된 내용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안 써 있으니까 관습헌법을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느 날 진짜 드디어 이제 국민적 합의가 있어갖고 헌법을 다시 고치면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입니다 라고 글자로 써놓는 상황. 이 관습, 오래된 관행 이제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어차피 이제 성문화 시켰잖아. 그러면 관습헌법이 모조시는 문자를 때려잡는 거야? 아니면 유입되는 거야? 그래 유입되는 거야. 개정 절차를 통해서. 그거는 가능해. 그러면 관습헌법은 쓱. 국민적 합의가 없어도 쓱. 자, 성립 요건이니까 만들 때 필요하고 또 관습헌법은 성립 요건일 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도 계속적으로 살아있을 때도 계속적으로 유지. 그걸 우리 소송에서는 본안전 요건이자 본안 요건이다. 성립상 요건이자 유지 요건이다. 이런 말을 써요. 얘도 그래요. 관습헌법도. 일단은 성립은 해야 되니까 1번 관행은 국민들 그 존재를 인식하고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기간 동안 오랫동안 문지방 다르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니까. 두 번째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해서는 안 되며 명확한 내용 매번 달라. 그럼 관행이 안 되지. 세 번째 관행이 지속성을 가져야 하며 그 중간 반대되는 관행 중간에 바뀌면 안 돼. 네 번째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헌법 관습 국민들 모두가 인정해야 돼. 그래야 법처럼 쓰는 거야. 헌법적 관행이니까 관습헌법. 국민들 승인 내지 확신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국민들 승인 내지 확신이 꼭 필요하지. 그래서 4번이 성립 요건이 아니네요. 틀리게 설명을 했네요. 자, 문제 5번. 정당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정당! 이거 뭐야? 국민들이 만든 단체야. 국민들이 주권자고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이고 국민들이 왜 만들었을까? 한번 뽑아놨는데 4년 동안 말 못하면 우리 꿀먹은 벙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4년 동안 잘못됐으면 우리는 큰일 나잖아. 그래서 우리는 4년 동안 국회의원을 뽑아놨지만 그 동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우리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당이라는 걸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 정당은 현대사에선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배관, 도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의사전달체. 1번. 자, 헌법조문은 8조에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만 묶은 것은 기업,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하기 위해서 당내 경선 요즘에 보니까 대통령 선거 뜨끈뜨끈하더라. 그거 당내에서 선거를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한 사람씩 뽑았죠.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내 경선 후보자로서 당의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되지 아니한 자, 당의 선거와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 등록을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천 절차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뭐하러 공천을 해? 처음부터 무소속으로 나가지. 이거 옛날에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공천 절차에서 떨어진 분은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를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갈림길에 서야지. 무소속으로 나갈지 공천 절차를 시작할지 둘 중에 하나 하다가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공천 절차 시작하기 전 반드시 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갈지 아니면 공천 절차 들어가서 공정의 경쟁을 할지를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공천 절차를 선택했는데 탈락했다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건 안 됩니다. 등록이 될 수 없다. 맞는지 뭐 니은. 현행법상 정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때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요거 유명한 판례잖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헌법재판소. 자, 왜 정당을 강제해산했냐면 이 정당이 해서는 안 되는 또는 현재 국민들의 정서하고 맞지 않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현재 국민들의 정서에서 의사 반영해서 이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강제해산을 했단 말이야. 근데 강제해산을 해서 빼라고 했더니 그 소속 국회의원은 그대로 남아서 국회에 가서 계속 의안을 발의한다면 뺀 취지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소속 국회의원은 선출 방식과 불문, 그냥 의원직 상실, 명문의 규정은 없었어요. 의원직 상실, 판례가 결정한 내용이었어요. 명문의 규정은 없었어요. 그래도 인정, 최근에 대법원 판례는 그 결정은 반하지 않는다라는 결정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의원직 상실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는데 상실한다. 니은이 틀렸네요.
디귿 위헌적인 정당을 금지해야 할 공익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입법적 제한을 정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의 객관적 의사라면 입법자가 그 외 공익적 고려에 의해서 정당 설립 금지 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당 설립은 자유, 특히 복수정당 제도는 민주적 기본 가치 질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당 설립에 어떠한 제한을 내용적 제한을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내용적 제한을 한다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외 나머지는 안 되죠. 그러니까 입법자가 그 외에 공익적 고려를 통해서 정당 설립을 금지하는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위헌이에요. 자, 리을 정당 설립의 자유는 개인이 정당 일반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는 포함되어 있으나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소극적 자유. 자,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개인적 정당에 관한 자유, 단체적 경쟁의 자유 다 들어 있습니다. 니은과 리을이 틀린 지문으로 묶은 것을 찾으시면 3번이 정답이네요. 5번 기본권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은 자, 기본권이에요. 1번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으로 가능하다. 자, 일단은 포괄적으로 가능하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포괄적으로 가능하다 했지만 이게 왜 근데 왜 저 조례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권 내용 이거보다는 여기는 그냥 자 이거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문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조례인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조례로도 어찌됐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조례는요 원래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어요. 위임이 필요 없고요. 일단은 조례로 법률을 대신 조례로 기본권을 제한도 할 수 있어요. 위임을 받을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침입적 내용의 조례는 위임이 필요한데 그럴 땐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이 정도만 볼게요. 자, 2번에 지방자치단체장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 대행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요거 조심하세요. 이것도 기본권에 관련된 조문인데 자, 일단은 자신이 지금 형사 절차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는 중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강원도지사 사건도 있었고 경상도 도지사 사건도 있고 그분들 어쨌든 유죄 판결 받아서 지금 교도소 살고 계신 분도 있지만 아직 무죄 추정을 받는 동안에는 자기가 구금 상태가 아니라면 계속 업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2번 지문에 구금이라는 글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개시됐을 때 부단체장이 대행토록 하면 그건 기본권 침해요. 왜? 구금이 아닌데 그럼 만약에 아직은 무죄 추정을 받지만 영장에 의해서 구금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러면 업무를 볼 수 없잖아. 구금이 있다 없다가 포인트야. 요게 함정이었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업무를 볼 수 없으니까 부단체장이 대행토록 하는 건 반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 확정 전이라면 그러면 집에서 출퇴근하고 열심히 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부단체장이 대행토록 하면 그건 기본권 침해다.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지게 할 수 있다. 자,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결정된 내용. 자, 요게 만약에 법령 위반이 있다든지 또는 자신의 정책 의지와 다르면 20일 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요게 바로 나중에 나오는 행정소송법에 보면 아마 기관소송이라고도 돼 있을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건데 일단 법조문이에요. 그냥 20일 내에. 4번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투표로 확정된다. 다만 전체 투표 주민투표 총수의 3분의 1 미달되는 땐 개표하지 않는다. 자, 요거 지방자치단체 지금은 이건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어느 지방이나 그걸 떠나서 주민투표라든지 또는 자, 주민의 감사 청구, 그러니까 주민투표라든지 어찌됐든 주민에 의해서 소환도 마찬가지예요. 주민 소환도 그렇고 주민 투표도 그렇고 주민들이 결정을 할 때는 그 지역 주민의 3분의 1은 투표를 하셔야 돼요. 3분의 1은 투표하셔야 돼요. 만약 3분의 1 투표 안 하시면 소환이고 투표고 어찌됐든 개표를 안 해요.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나오는 현상이에요. 국가에서는 없어요. 주민에서만,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여러분 지방자치제도 요거 아마 요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지문이었어요.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기본권과 관련해서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7번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는 자, 과임금 지원칙,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 피해 최소, 법익의 균형. 이걸 이렇게 외우면 돼. 정, 적, 필, 상. 균형성이 상당성이거든요. 이게 바로 기본권 제한할 때 37조 2항의 수단상 원리로서 비례원칙을 얘기하는 거 맞지요? 자, 두 번째 헌법재판소가 방법의 적정성 이렇게 얘기하면 적절성, 적합성. 이건 뭐냐면 방법, 수단이 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효과는 최적의 효과일 필요는 없어요. 효과가 있나요? 그런 효과가 여러 개일 때 그때 가서 가장 강한 수단은 쓰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필요성 원칙. 그 다음에 그러면 가장 강한 수단을 빼면 나머지 뭘로 쓰나요? 균형 있는 수단을 쓰세요. 균형성 원칙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적절성 심사하는 내용은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최적인 것인가에 딸린 아니야 효과가 있는 수단이면 된다는 거지. 2번이 틀렸네요. 3번 여러분 공연윤리위원회 공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진협 공연진흥협의회 이렇게 공진협 이거 나오면 이거 사전검열기관인데 이것도 따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공연윤리위원회 심의는 헌법 21조 2항의 검열에 해당하므로 음반을 제작하기에 앞서 공연윤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공연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음반 판매를 금지하는 거 이거 사전검열이라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라니까 공진협 이 말 나오면 사전검열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지. 헌법에 위반된다. 4번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근거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법률에 따라 위임을 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세요? 긴급 재정 견제명령, 긴급명령. 또 계엄이라는 방법으로도 영장,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 제한을 할 수 있잖아. 거주 이전의 자유. 그러니까 반드시 법률로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본권 제한하는 형식이 법률일 때 일반적 법률보, 개별적 법률보, 헌법일 때도 있지. 우리나라는 일반적 헌법유보는 없지만 개별적 헌법유보는 있어요. 정답은 2번. 자, 8번 행보추구권 10조 행보추구권 언제 들어왔다? 8차 때 들어왔다. 이건 머릿속에 꽉 갖고 있어야 돼. 헌정사 문제만 단독으로 내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끼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행보추구권은 행복이 포인트야, 추구가 포인트야. 추구가 포인트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이게 바로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기본권 또는 행복추구권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1번 행복추구권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행복추구권이 이거 껍데기라니까 그 내용을 법률로 채워줘야 돼. 법률이 없으면 행복추구권만 가지고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 따라서 구체적으로 급부 이만큼 해주세요 라고 바로 나오지 않아.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맞네. 2번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이야. 그러면 내가 선택해야 행복한 거 아닌가? 무관한 게 아니죠. 틀렸죠. 3번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자유, 권리 인정되고 있는 것은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오, 여기까지는 좋아. 여러분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거 자주 속게 나오는 거 요거는 좀 암기 좀 합시다. 자,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걸로 나오는 객관식 지문용 요거 암기 좀 하자. 첫 번째 여기 육아휴직권, 두 번째 국회 구성권.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는 거지. 국회 구성을 우리가 직접 하진 않아요. 세 번째, 자, 수업권. 네 번째, 자, 이거 영토권. 다섯 번째, 평화적 생존권. 와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이 정도는 암기 좀 하자.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걸로 객관식 문제 나왔을 때 너무 많이 나와.
육아휴직권, 국회 구성권, 수업권, 영토권, 평화적 생존권. 물론 이거 자체만 가지고는 기본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건 좀 암기 좀. 객관식용이야, 객관식용. 이거 암기해야지. 육아휴직권 등이 들어있다. 이게 틀린 지문이지. 4번 행복지구권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아니 행복지구권 인간의 존엄가치 같은 건 보충적 기본권이다. 다른 기본권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정답은 1번. 자, 9번 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다른 것은 11조죠. 자, 판례로 많이 나옵니다. 특히 1번 지문처럼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 안마사 영업할 수 있는 거 이거 딱 나오면 법률이야 시행요강이야. 이거 무조건 딱딱딱딱 거의 기계적으로 법률 어떤 거? 자, 안마사법, 장애인 복지법, 의료법 이런 말 나오면 뭐다? 아, 법률로 차별 취급을 하는 건 일단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반하지 않는다. 또 시행요강은 법률에 근거 없이 시행요강으로 차별 취급하면 안 되지. 그 사건이었어.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 비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비해서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시각장애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보기 어렵다. 맞아요. 제도 자체. 근데 차별 취급을 법률로 하면 반하지 않죠. 왜? 우리나라는 법률로 번치. 두 번째,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에 있어서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하여 공무원 임용 자격 제한을 두지 않으면 소년범 중에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인 자에 대해서 특례 규정을 두지 않나 공무원 임용 제한받도록 한 거. 이게 말이 어려운데 다른 게 아니야. 그게 이거야. 아니 소년범인데 형을 살고 그 다음에 형 집행 종료까지 다 된 사람은 나중에 자격을 소년범은 자격을 다시 그 사람 무슨 자격이 있었는데 그 자격을 복원시켜줘. 복원시켜준다고. 근데 유독 이상하게 집행유예를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그런데 자격을 복원을 시켜주지 않는 거지. 아니 실형을 산 사람은 복원을 시켜주는데 집행유예 산 사람은 복원을 안 해주는 그런 규정이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평등원칙에 반한다. 왜 실형을 산고 나서 형이 종료한 사람은 자격증을 살려주는데 집행유예만 받은 사람인데 집행유예 기간이 다 끝났는데 왜 자격을 안 살려줘? 이거 너무 차별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3번 의료기기 양벌 규정. 여러분 양벌 규정 나오면 종업원의 잘못을 가지고 당연히 자동적으로 법인, 사용주 이런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지. 왜? 우리나라 책임주의 원칙이야. 법인이나 사용주도 책임의 근거가 필요하지. 비난할 뭔가 거리가 있어야지. 당연히 자동적으로 종업원의 범죄이만으로 이런 말로 하면 틀린 지문이야. 양벌 규정. 책임의 근거 없이는 양벌 규정은 위헌입니다. 자, 의료기기법 양벌조항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 혜택라는 법인의 독자적 책임 요소를 구속요건으로 규정하였기에 자기 책임원칙이나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맞죠? 아주 정상적인 지문이네요. 4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수당, 양육수당 지원 대상 제외함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여기다 몇 줄 청구인들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데 잠깐 어머니 옆에 와서 아이를 조금 이제 출산을 했으니까 조금 와서 보살피기 위해서 잠깐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그러다 국내에서 살기까지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영유아 보육법에 이런 사람들의 보육료라든지 양육에 관한 혜택을 안 주는 거야? 말이 안 되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것도 국내에 살고 있는데 어찌됐든 임시적으로라도 고판례였어요. 차별 취급이다. 따라서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구인들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지침 국가재정 고려 불가피한 정책이다? 아니야. 이건 잘못된 정책이야.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한다. 4번이 틀렸네요. 10번 거주 이전의 자유 언제 들어왔어? 거주 이전의 자유 떴어. 아 그래 5차 때 들어왔잖아. 이런 것들 좀 보셔야지. 같이 봅시다. 이런 건 자주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판례입니다. 중요한 기본권이기도 하고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옳지 않은 거 1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 요즘에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 요즘에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옛날에 세대별 합산했다가 아니 그 왜 세대별 합산하냐고. 따로따로 세대 살다가 결혼해서 한 세대로 살면 그게 한 세대야? 그러면 누가 결혼하겠어? 그런 뜻이죠. 인별.
그래서 지금은 자 과거에는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이거 결국 자 주택에 대한 과거의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별 합산이 위헌이었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으로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는 아니지. 인별, 세대별. 이게 무슨 거주 이전의 자유야. 그래서 가정과 혼인의 자유에 관련이 있어도 거주 이전의 자유하고는 관련이 없었다. 이건 이제 위헌 결정 받은 이유는 가정과 혼인의 그것 때문에 위헌 결정 받았지 거주 이전의 자유는 아니라는 거. 솔직히 말해서 1번은 좀 어려운 판례다 해도 자 일반적으로 가정과 혼인인데 2번은 진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 경찰 버스 차폐 사건 서울광장 자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완전히 밀봉한 거지. 그러면 거기 서울광장이 주거지야? 주거의 이전의 자유야? 아니잖아. 거기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의 대상일 뿐이다. 요게 기본권 관련성 판례로 너무나 많이 나와. 무슨 기본권이야? 이 판례로 나올 때 그냥 단골 손님이야. 경찰청장이 경찰버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완전히 둘러싸서 통행을 저지한 행위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지 거주 이전의 자유 아니야. 1번, 2번 정말 자주 나온단 말이야. 36조 가정과 혼인과 관련된 거지 거주 이전의 자유 아니다. 2번도 가정과 혼인 그러니까 거기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지 거주 이전의 자유 아니다. 결론은 판례가 헌법 불합치든 위헌이든 결론은 낮지만 그래도 이건 거주 이전의 자유와 관련이 없다는 거 정말 자주 나오는 판례들이야.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러면 틀린 지문. 자 3번 주민등록 요건 재외국민 국정선거 제한하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이 없어도 주소. 여러분 주민등록은 주소야. 우리나라 국적을 결정하는 거 아니야. 주민등록이 말소됐어요. 뭐야 다시 풀었으면 주소가 없어요 이런 뜻이란 말이야. 국적이 말소된 거 아니라고 조심하세요. 주민등록 요건으로 재외국민 국정선거를 제한하는 거. 자 우리나라 주민등록이 없다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 자 주소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건 뭐뭐 있어? 세 가지는 외워야지. 세 가지 무조건 나오는 거 있잖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잖아. 국민투표. 국민투표 이 세 가지는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소와 관계없이 무조건 하게 해줘야지.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투표하지 마세요.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 선거하지 마세요.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하지 마세요. 이 세 종류의 선거투표는 주소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줘야 되는 거야.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줘야 되는데 주민등록 요건만 가지고 재외국민 국정선거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해외 체류자, 국외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공무단위권, 학문의 자유, 기본권을 희생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하다. 여기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왜? 나 선거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못 나가잖아. 왜 선거권이 없어진다? 나 국민투표 못한다? 나 불편한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 4번 거주 이전의 자유로부터 자신이 소속된 국적을 버리거나 변경할 자유가 파생된다 볼 수 없다. 여러분 무국적의 자유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에서.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거 2번. 잘못 설명된 거죠. 어찌됐든 거주 이전의 자유와 관련이 없는 거 1번, 2번 판례는 반드시 보세요. 자 2번 11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짜 경찰 시험에서 진짜 단골로 신체의 자유는 무조건 두 문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조 4 변조권이라고 부르죠. 자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만날 것도 기본권이고 오히려 변호사가 변호인이 되고자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는 것도 기본권이에요. 요거 최근에 바뀐 거. 요거 중요한 판례다. 1번. 자 변호인이 선임되기 이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상 인정되며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접견교통권은 거꾸로 해도 기본권 이렇게 해도 기본권. 특히 변호사가 변호인이 되고자 하는 거죠. 변호인은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변호사는 아직 자격증을 가졌지만 누구 사건을 담당하는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을 때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열심히 하셔서 변호인이 되고자 하는 것도 기본권이다. 법률상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거 정말 좋은 지문인데 법률상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이거 최근에 판례 19년에 판례가 바뀌었단 말이야.
1번이 정답입니다. 옳지 않은 질문. 자, 2번 피의자, 피고인, 구속 여부, 불문, 변호인, 상담, 조언을 구할 권리는 특히 변호인의 상담, 조언을 구할 권리, 그거는 구체적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즉 구체적인 입법 형성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막바로 도출되는 구체적 기본권이라니까. 아주 유명하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 기본권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올리고 뭐 알 권리, 경쟁의 자유,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구할 권리 하나 더 4개 중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서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자 최소한의 이거 최소한이다. 그 이상은 법률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그분은 그건 직접 도출되는 경우도 있어. 개별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1번이 틀렸고 자 2번은 구체적 기본권 맞고요. 3번은 12조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 행정 절차에서 구속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찌됐든 뭐 행정 절차도 관계없어요. 자 4번 수용자, 소송 대리인, 변호사 접견, 일반 접견을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한.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1일 이내 면허. 근데 면회. 근데 아니 이거 월 4회? 이거 침해잖아. 그것도 변호사랑 만나는데. 포함해서 안 돼. 이거 침해.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2번 통신의 자유. 설명 옳은 것은 자 통신의 자유는 건국헌법 이유로 쭉 있어.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자 중요한 하나의 개별 법규도 되잖아. 외워야지 이거 자세히. 자 일단 1번 건국헌법, 현행헌법, 통신비밀 같은 형태. 두 번 같은 형태는 아니죠. 건국헌법과 현행헌법은 통신비밀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발전했죠. 지금은 통신비밀, 내용비밀뿐만 아니라 통신기기 선택.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이 건국헌법 당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기간 연장 횟수 뭐 그런 거 하나 제한이 없었어. 근데 그거 전부 다 헌법불합치 결정받고 지금은 자 1회에 한해서 국가보안범죄 4개월. 그 다음에 국내범죄 2개월 딱 한 번만 연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제한 조치도 영장제도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국내범죄 이건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 그러니까 국가보안범죄는 외국인은 대통령한테 승인을 받지만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어려워요. 사전에 긴급 통신제한 조치는 먼저 하고 36시간 내에 청구가 아니라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 아주 암기해야지.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 이게 바로 국가보안범죄 정보 수집 4개월. 누구한테? 외국인은 대통령,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외워야 돼. 고등법원 수석판사 허가를 받아 내국인에 대한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번 맞죠? 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긴급한 사유에 있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 제한 조치를 했을 때 사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사후 승인 받아야 돼. 36시간 이내 청구도 아니야. 승인. 4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업자에게 기지국 이용, 착발신 전화번호. 요거 판례가 조심해야 돼. 이 판례 아주 조심해야 돼. 왜? 이거 법원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영장주의는 반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기지국에서 일정 시간 동안 범죄 여부나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통신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반했단 말이야. 조심하세요. 이거 과잉금지 원칙이지 영장주의에 반하진 않았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자 침해다라고 했고 영장주의에 반해서는 침해가 아니다 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 아니다 그러면 안 되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는 침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는 게 맞죠. 자 13번 양심의 자유. 양심 뭐야? 진지한 마음의 소리. 주관적, 윤리적. 자 진지한 마음의 소리. 그러니까 이건 사회정의 질서하고 같을 필요가 있어 없어? 아이 그거 같아야만 양심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양심이야. 나만의 주관적 물러설 수 없는 진지한 마음의 소리. 물러설 수 없으니까 이게 조율이 안 돼. 그러니까 오로와 너싱이지. 대신 대체 수단이 마련돼 있으면 아이 그러면 굳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없으면 대체수단이라도 있으면 대체수단 강구를 해줘야죠. 자, 13번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 옳고 그름의 표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억,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 구체적 양심이에요. 개별적으로 사건마다 구체적 판단함에 있어서 더 이상 되돌아가기 어려운 나만의 이런 주관적. 그러니까 막연하고 추상적인 건 안 된다니까. 맞는 질문. 양심의 자유 중 양심 형성, 실현 다 들어가요. 양심 형성의 자유는 마음속에 머무는 동안 절대적 기본권, 양심의 표현의 자유는 실현의 자유는 표현했기 때문에 상대적 기본권. 자, 디귿.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판단, 국가 권력,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을 자유. 이걸 뭐라고 그래? 추지금지잖아. 추지도 보호받아야지. 금지야. 추지는 강제로 끄집어내는 건 안 돼. 라는 말인데. 자, 디귿 틀렸네요. 이 리얼 양심의 자유, 현실적 문제가 되는 법질서,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사회 다수의 양심이 아니라, 아니 범죄자도 양심이 있다니까. 범죄적 양심도 있다니까. 다만 제한을 좀 많이 받아야지. 그래서 모든 사회 정의 질서와 부합할 필요는 없어요. 디귿과 리을이 틀린 질문으로 묶은 것은 2번이네요. 자, 14번 볼게요. 표현의 자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표현의 자유 21조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늘 나옵니다. 자, 인터넷 신문 취재, 편집, 인력, 전화. 저 인터넷 신문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장소가 많이 필요할까요? 인터넷상의 문제니까. 지하철에 타면서도 바로바로 기사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고정 사무실과 일정 수 이상의 사무원을 반드시 요구하도록 하는데 그게 침해된 사건이었어요. 그건 아니죠. 고정 사무실과 일정 수 이상의 사무원을 굳이 할 필요 없지. 요즘에 안 그래도 언택트 시대인데 우리나라처럼 최첨단 IT 기기 아예 무슨 꼭 고정 사무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신문사니까 그렇지. 인터넷 신문 취재, 편집 인력, 상시, 일정 인원 이상의 고용을 강제하는 건 침해예요. 1번이 틀렸죠 벌써. 이번 공직선거법 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함께 기재해야 한다라는 부분. 자, 일단은요 우리나라에서 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할 때 중퇴 또는 자 실효된 형까지 싹 다 적어내야 돼요. 침해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한 거예요. 3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심리나 불안감 유발, 문헌을 반복적으로 심해. 야 이것도 폭행이야. 자, 명확성 없이 반하지 않습니다. 통신행위를 금지합니다. 자, 지역 농협 이사 선거, 전화, 컴퓨터 이용한 지지 호소, 선거운동 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 처벌하는 거. 왜 그럼 침해할까? 생각해봐요. 지역 농협이야. 농협조합 자격을 갖춘 사람만 선거를 합니다. 그럼 일반 국민한테 널리 알리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못하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갖고 좀 선거해 주세요. 저는 이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설득을 해야죠. 이게 회원들에게만 자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 이메일, 심지어는 호별 방문도 가능합니다. 이거 못하게 하면 침해죠. 정답은 1번이 옳지 않은 질문. 15번 직업자유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자 기억에 유사군복, 판매 목적 소지 금지. 만약에 적발됐을 때 형사처벌 이거 전부 다 반하잖아요. 왜? 우리나라 남북 대치 상황이고 조금 우리나라가 이게 민감해.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국가 사회 혼란으로 가져올 수 있어. 적군이 우리나라 군복을 입고 막 침투하면 난리 나잖아. 그래서 자 유사군복 판매 목적 소지 직업을 영위하는 자, 일회적 단발적 판매하고자 하는 유사군복을 소지하는 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떴어. 학교 정화구역 나면 극장하고 당구장하고 극장 대학교 주변도 위헌이고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헌법불합치였어. 둘 다 헌법에 반한다. 다만 대학은 위헌이고 초중고등학교는 헌법불합치. 이거 결정문까지 그대로 외우셔야 돼. 대학은 성인이잖아. 그럼 외계인 침공도 봐야지. 하지만 초중고등학교는 아직 인성이나 또는 자 인격 형성을 해야 되니까 봐야 될 영화, 보지 말아야 될 영화 있으니까 뭐야? 또 반반이네. 그럴 때 헌법불합치라고. 자, 학교 정화구역, 극장 시설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자 극장 부분에 대학의 정화구역에서도 극장 영업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서 위헌이다. 위헌, 초중고등학교는 헌법불합치 반반. 맞는 질문. 자, 디귿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조심하세요.
아니 치과 전문의 이 입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렇게 뭐가 많다고. 전공 과목이 보철인데 그럼 보철만 해? 1년 내내 굶어 죽으라고? 그러니까 전공 과목이 있다 해서 전공 과목만 강제하는 건 그래 그거 치매고 위헌인데 조심하세요. 이게 기본권으로 낸다니까. 신뢰보 노노노노노노노 신뢰보 안 돼. 명확성 원칙 노노노노노노 과잉금지 원칙에 반했어요. 왜 그러냐고요? 이게 신뢰보호라는 거, 뭔가 신뢰가 생기는 건 과거의 주관적 신뢰인데 앞으로 진료를 해갖고 내가 이런 걸 더 해야 되는데 라는 건 장래 기대이기에 불과하니까 주관적 신뢰가 안 돼요. 여러분 미래는 신뢰가 아니죠. 미래는 예측이죠. 또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치과 의사 전문의가 있는데 전문 과목만 진료케 하는 건 침해인데 뭐로 침해가 됐다? 과잉금지 원칙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거야. 과잉금지 원칙이야. 신뢰보 원칙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라든지 또는 명확성 원칙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야. 이거 그렇게 낸단 말이야. 이 치과 의사 시험 문제는. 신뢰보 원칙 잘 찾아보셔야 돼요. 치과 의사 딱 떴으면 신뢰보 원칙, 명확성 원칙인지 찾아보란 말이야. 과잉금지 원칙인지. 바로 자동적으로 그냥. 전문 과목 표시한 치과 의원 그 표시한 전문 과목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 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거지 신뢰보호라든지 명확성 원칙은 반하지 않았어요. 리얼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자동차 이용, 살인, 강간,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이게 범죄 행위 도중에 이용을 했는지 아니면 범죄 끝나고 나서 도주하는 중인지 자동차를 이용한 게 다양하네? 그럼 무조건 일률적으로 자동차 면허 자 취소해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지.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범죄 악용 여지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취소토록 한 건 침해다 해야죠. 틀렸네요. 침해가 아니다. 디글리얼이 틀린 지문 두 개가 옳지 않은 거. 자 16번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자 31조죠. 자, 사립학교 경우 국공립학교 설립 주체가 다를 뿐 교육, 공교육은 똑같아요. 국공립학교 본질과 차이가 없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후기 학교 정하여 신입생 일반과 동시에 선발토록 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표준화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거주지 우선 배정 방식. 근데 저 멀리 새로운 신생고등학교 아무도 안 가려고 해. 그래서 일반고하고 같이 전형 들어가는 건 침해가 아닙니다. 3번 학교가 법령 위반해서 정상적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학교 폐쇄에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건 반하지 않죠. 아니 법령을 위반해서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을 안 하면. 4번 교육 경력만 장학관, 교육연구관 특별 채용하는 때 교육 경력만을 가지고 전문가잖아. 자, 교육 경력 1년 이상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재직 경력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말을 한 이유는 아무튼 학교 운영에 관련된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 자, 17번 근로삼권 33조 아시죠? 단결, 교섭, 자 체결 권한도 있고 마지막 행동 권한까지 모두 다 가져야 근로삼권을 가진 그런 전제하에서 37조 2항에 또는 법률을 적용하는 걸 33조. 자, 옳지 않은 거 1번 단결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삼권의 핵심. 일단 두 번째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 근로기본권의 핵심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자,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의 적합성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지. 사립대학교잖아. 대학교잖아.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나머지 수단성도 당연히 인정할 수 없었다. 자, 목적의 정당성을 깨버린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요게 바로 교원에 대해서 근로기본법 핵심적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거 누구? 대학교원. 자,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 2번이 틀렸네. 대학교원에게 단결권 인정하면서 다만 해당 노동조합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강한 제약 아래에 두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단결권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대학교원 계속 이어져 나오겠지만 단결권, 행동권 이런 것들 단결권 자체는 인정해야죠.
4번 지방자치법상 위임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라고 조례에 위임한 건 33조 2항의 헌법에 근거해서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헌법 의무예요. 그거 안 만들면 헌법 의무 위반입니다. 근로상권 33조 2항의 침해다. 맞아요. 자, 정답은 2번. 자, 18번 선거제도 참정권의 하나죠. 자,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 여기다 밑줄.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 요거하고 비교해야죠. 당선의 효력에 관한 당짜니까 당선 소송. 선거의 효력에 관한 선짜니까 선거 소송 이렇게 나와야지. 둘 다 선거 관련 소송인데 절차 소송을 얘기해요. 선거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선거 소송, 당선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당선 결정 사항의 하자를 이유로 당선 소송. 이거 말도 어렵지 않잖아. 1번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 있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 피고로 해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소송은 당선 소송이 아니라 선거 소송이어야지. 1번이 말 자체가 틀렸네. 의미 자체가 틀렸네. 개념이 틀렸네. 두 번째, 지역 농협 기본적으로 사법적 성격을 지닌 조합장 선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선거운동 방법으로 금전 제공을 금지하는 행위. 조합장 후보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왜? 자, 일반적으로 지역 농협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농협조합장이 있어요. 농지기랑 조합장이 있어요. 여기 좀 달라요. 조합장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따라서 자, 지역 농협 기본적 사법적 성격을 지고 있으니까 공직선거법도 아니고 이거는 또 공무원도 아니잖아. 선거권 범위에도 포함되잖아. 국민의 권리도 아니잖아. 그 회원들만 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할 때 100분의 50 여성을 무조건 추천해야 된다. 비례대표. 지역구에서는 100분의 30을 노력해야 된다. 이거 비율도 바뀌면 안 되고 노력해야 된다고 공천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틀린 말이죠. 바뀌면 안 돼. 큰일 나. 100분의 50 추천해야 하며 반드시 여성 홀수로. 3번 선거구 획정 회부 받은 위원회 선거구 획정안의 기준을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붙여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딱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거구 획정안 이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요. 거기서 획정안을 국회로 보내면 국회 의결 절차로 통과시켜야 되는데 한 번만은 거부할 수 있어요. 반려 존중은 하지만. 정답 1번. 19번. 자, 재판청권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 배심 재판 받을 권리가 우리나라 배심 참심 없어요. 자, 배심 참심 없고요. 헌법과 법률이 자격이 부여받은 법관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어요. 적어도 한 번에 사실심, 적어도 한 번에 법률심. 자, 그래서 배심 재판 받을 권리는 자, 당연히 포함되는 건 아니다. 맞는 지문. 자, 우리나라에서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소송 못해요. 근데 어차피 이기면 패소한 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럼 이기면 되잖아. 그럼 소송 비용을 일부 받으면 그 비용으로 내가 돈이 없어서 소송 못한 사람한테 나를 밀어준 사람한테 돈을 주면 되니까. 그걸 국가가 소송구조를 해준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명백히 패소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구조 해줘야지. 그럴 경우가 아닌 경우 빼놓고는 소송구조 거부하면 침해요. 명백히 패소하는 경우만. 그래서 소송구조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송구조 거부하면 침해다 이렇게 나와야지. 명백히 패소할 경우만 소송구조 안 해준다고. 유명하죠. 3번 건설업 면허 수첩되어 이건 판례 나오면 이거 필요적 면허 취소. 반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 말소. 법관의 판단 재량권을 형해화시켜서 법관의 재판받을 권리에 침해한다. 아니. 합헌이라니까. 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27조 3항은 법률의 형성이법이 반드시 있어야 돼.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죠. 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직접적 구체적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 형성이 없이도가 아니라 형성이 있어야지요. 정답은 1번. 자, 20번.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드디어 떴어. 구체적 기본권 내가 4개를 외워라. 알 권리, 경쟁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서 그 다음에 아이고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구할 그 다음에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부는 경우에 따라서 직접 도출될 수 있다. 하나 더 외울까? 근데 4개 했으니까 미안해. 5개인데 하나만 더 외우자. 31조에 초등학교 31조 2항의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중에 사망이 무상인데 그 헌법에 직접 써 있어. 5개. 별이 5개야? 5개. 자,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의 유지 이상이 아니라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부를 얘기하는 거야. 그 이상은 반드시 법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직접 도출된다. 틀렸지. 2번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 청구, 일자리 가름하는 생계비 지급 청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치기 때문에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게 이런 건 없어. 우리나라 직업의 자유도 그렇고 근로의 권리도 그렇고 특정한 직책, 특정한 지역, 특정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직접 도출되지 않아요. 보호되지도 않고요. 없어요 그런 거. 3번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 법적 성격. 범죄 피해로 인해 더 이상 구조받을 데가 없을 때 검찰청에서 지급 명령. 지난번에 인천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검찰청에서 1,500만 원 긴급 구조 해줬단 말이야. 평화적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내포 청구권적 기본권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 현행헌법에 처음 들어왔어요. 구체적 형성에 대해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 대한 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권리나 이론적 가능성만 허용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해줘야지. 자, 4번 의무교육 대상 중학교 학부모 급식 관련 비용. 의무교육은요 무상인데요 모든 비용이 아니라 수학과 관련된 학습과 관련된 필수 교육법만. 그러면 필수 교육비가 뭔지 외워야지. 수업료하고 학생 교지 유지비만. 따라서 급식 관련 일부는 부담해도 무상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니까. 따라서 급식 조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학부모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자 이유 등에서 입법 형성권 범위를 넘어서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성 원칙에 반하진 않습니다. 일부 부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20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 끝까지 정말 정신줄 놓지 말고요. 끝까지 뭐 문제 많이 틀렸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틀린 문제를 정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정리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많이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맞아서도 중요한 거 아니야. 자기가 한 거 반드시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해설 강의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